안녕하세요. 지금의 정부가 집값 하락을 막기 위해서 종부세도 줄이고 다주택자들의 취득세 양도세도 완화시키고 단타 투기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통해서라도 집값이 떨어지는 걸 막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금리에 고물가에 사람들의 생활비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활비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부동산 시장이 쉽사리 살아날 것 같지 않습니다. 적어도 윤석열 정부 끝날 때까지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계속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미국이 기준금리를 2022년 내내 올렸습니다. 2023년은요. 금세 내려갈 것처럼 분위기는 만들어지고 있는데 실상은 어떨까나. 감히 말씀드리건대 미국이 기준금리를 2023년에 내리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023년 꾸준히 속도는 좀 조절할지언정 금리를 계속 올린다고 봅니다. 24년에는요. 24년 말쯤에나 금리를 내릴까요? 빨라야 2024년 말쯤에 내린다라고 보고요. 심하면 2025년까지도 갈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빚을 떨어내야 되는데 그 빚을 떨어내기 위해서 러시아든 중국이든 유럽이든 한 놈만 걸려라 이런 분위기로 계속해서 다른 나라들을 침몰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덩달아서 한국은 어떻습니까? 이제 그러한 분위기에 휩쓸려서 많이 어려워지는 거죠. 지금은 종부세 줄여주고 다주택자 취등록세 완화시켜주고 실거줘야 되는 요건들 다 풀어주고 해도 부동산 시장이 쉽사리 살아날 것 같지 않습니다. 여골세, 역전세, 그리고 전월세 역전현상 여러 가지들이 아마 많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지금은 금리가 계속 높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시중금리가 쉽사리 꺼지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지금의 정부가 아무리 부동산 시장을 개선시키려고 정책세를 더 많이 내놓고 더 분위기를 불을 지펴도 안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대세 하락이기 때문에 쉽사리 조정될 것 같지 않습니다. 이번에 영끌한 이들이 감당 못할 빚을 이제 두 손 두 발 들게 되면은 이제 터지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 연장시키려고 아둥바둥 거리겠지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꽤나 충격적인 일들이 부동산 시장부터 터져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단타로 투기 분위기라도 만들어가지고 떠받들려고 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2023년도 계속 올리고 2024년, 2025년쯤 그냥 유지 상태로만 가도 한국 부동산 시장 초토화되는 거죠. 한국 부동산 시장이 2023년 내년부터 해서 더 빠른 속도로 가파르게 내려가고요. 금리는 더 올라가고 그 때문에 거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2022년 11월 기준에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가 900건밖에 안 된답니다. 1000건이 안 되는 거죠. 1000건이. 이러한 상황이니까 더 어려워질 건 분명하다라는 거죠. 다주택자 세금이 올해는 4,500만 원인데 내년 되면 1,200만 원으로 대폭 줄어든답니다. 그리고 이제 취등록세도 계속 낮추겠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좀 봐야 되는 거죠. 이래저래 여러 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세금이 줄어든다. 그렇지만 그 때문에 갑자기 매수세가 확 늘어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안 든다라는 거죠. 지금은 아무리 무슨 짓거리를 해와도 쉽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지금은 어떤 식으로든 분위기를 떠받들려고 온갖 짓을 다 하겠지만 이미 자영업자들의 감당 못할 이자, 원금, 납부 유예시켜준 게 어느덧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해가지고 벌써 2년이 넘었죠. 이번에도 또 유예시켜주려고 아둥바둥 거리는데 그게 끝까지 계속해서는 아니다. 윤석열 정부 기간 안에 터질 것 같다라는 겁니다. 부동산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번에 연끌한 이들이 이제 죽겠다고 얘기하는 게 이제 최근의 이야기인데 이들이 6개월을 버티겠습니까? 1년을 버티겠습니까? 5년을 버티겠습니까? 길어봤자 1년이라는 거죠. 앞으로 1년, 2년 안에 무수히 많은 연끌족들이 보유한 물건들이 대거 시장으로 쏟아져 나올 거다. 일반 시장이든 경매 시장이든 뭐든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분양시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양시장은 분양시장대로 더 난리가 나고요. 입주하는 물량들에 전세에 들어가려는 사람들도 대폭 줄어서 전세 가격도 떨어지고 매매 가격은 덩달아서 더 낮아지고
이래저래 혼돈이 벌어질 거다라고 보는 거죠. 아무리 지금 종부세가 가지고 취등록세 낮춰준다 한들 대세를 바꿀 수는 없다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앞으로 부동산 관련해서는 최소 3년 이상은 기다리는 게 좋겠다. 정말 조급한 분들은 4년 차에, 좀 더 기다릴 수 있는 분들은 지금의 정부가 끝나고 새로운 정부가 들었을 때쯤 각종 부동산 이제 매수를 위해서, 매매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대책들이 나올 때 그때쯤 구매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차츰차츰 시간이 다가올수록 조금 더 세밀하게 각자가 시장 상황을 파악하고 전 세계적인 혹은 국내의 경제 상황 같은 것들도 잘 따져봐야겠죠. 근데 확실한 건 뭐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싸게 산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길은 열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대략 생각해보건데 이번 시즌 5년이 지나가고 나면 다음 5년에는요. 아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저금리가 또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그때 또 다른 이제 펌프질을 해가지고 집값도 무진장 올리겠죠. 집값 무진장 올리고 또 2030들, 그 당시에 2030들에게 또 허파에 바람 넣어가지고 또 투기하게끔 만들겠죠. 그러면서 다시 또 분위기를 조정할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똑같은 일들은 계속 벌어질 거다라는 거죠. 부동산 관련해서 주식 관련해가지고 펌프질을 주기적으로 해왔다라는 거죠. 지금은요. 이제 그 커져 있는 거품들을 꺼트려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5년간은 어쩔 수 없이 긴축을 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는 자기 정부 기간 때 어떻게든 안 터뜨리려고 다음 정부 때로 그 폭탄을 터뜨리려고 안간힘을 쓸 거다라는 거죠. 하지만 쉽지 않을 거다. 왜? 그동안 커져 있는 이 폭탄을 잘 이렇게 모시고 있다가 다음 정부에 넘기기란 힘들 것 같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 때 싸질러 놨던 큰 똥을 윤석열 정부가 다 뒤집어 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 뒤집어 쓰고 다 터지고 다 엉망되고 나면 그 다음 정권을 또 잡는 이들은 또 교통정리하고 난 이후에 또 다시 펌프질하면서 분위기를 더 좋게 만드니까 욕이란 욕은 윤석열 정부가 다 먹을 것 같고 또 다음 정부는 아주 좋게 또 분위기 좋은 상황에서 또 전임자 욕하면서 자기들이 이렇게 또 교통정리해 나간다. 이런 분위기로 또 몰아갈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지금의 윤석열 정부가 제일 많이 고생도 많이 하고 많이 뒤집어 쓰고 혼나고 이럴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미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쓴다고 종부세나 취등록세를 낮춰준다라고 저렇게 움직이는데 저러한 모습들 관련해가지고 많은 국민들의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저런 모습들 관련해가지고 좋아하는 이들은 잘 없거든요. 뭐 정책을 개판친다라고 더 욕만 하지 저러한 정부를 신임하고 지지해준 사람들은 매우 적은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궁지에 몰려있는 윤석열 정부 같다라는 생각도 해보고 뭐 그보다 훨씬 더 궁지에 몰려있는 사람들은 이번에 연끌하고 비트해가지고 걸려든 사람들이죠. 그들은 절대 그들이 사인한 것 때문에 죽을 때까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함부로 욕심부리거나 탐욕을 부려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